수요일 날 보궐선거가 끝났고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있었잖아요. 비상의원총회를 일요일 날 잡았어. 국민의힘이. 그 사이에 김기현은 계속 전화를 돌렸다고 해요. 나 아무나 해달라고. 의원들한테. 그러니까 비상의원총회를 열기 전에, 그러니까 최고위원회를 먼저 열려고 했는데 최고위원회를 열기 전에 조수진 의원이 나 사퇴할 거야. 당대표도 사퇴해야 돼. 막 이러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원 중에 유일하게 경기도의 지역구를 희망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수도권의 민심이 엄청 중요하니까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누구보다 중요한 거예요. 조수진한테는. 그러니까 조수진한테는 지금 최고위원 자리 하나 이게 잡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공천되고 당선되는 게 중요하니까 지역 구민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랬다고 합니다. 나 사퇴할래. 그러니까 김기현이 최고위원회 안 열고 바로 최고위원회 생략 취소하고 바로 비상의원총회 여는 걸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도미노처럼. 예. 도미노처럼 그렇게 될까봐 어쨌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도 그냥 연 게 아니고요. 개별 면담식으로 그래놓고 비상의원총회를 일요일 날 잡아놨는데 그 사이 작업이 들어간 거죠. 금요일, 토요일 날 이제 의원들한테 그러니까 한 뭐 4시간 동안 했다 그러죠. 비상 네, 4시간, 4시간 동안 했는데 예. 직접적으로 김기현 사퇴하라는 말은 안 나왔대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말만 안 나왔을 뿐이지 뭐 우린 반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엄청 나왔었겠죠. 근데 문제는 참패를 했는데 김기현 중심으로 혁신하겠다는 국민의힘 그거죠. 참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임명직 당직자들 싹 물갈이하고 혼자만 살아남은 거예요. 저런 비겁한. 그러니까 참 그 토요일 날 저 소식이 나왔잖아요. 그 당직자들이 뭐 일괄 사퇴했다. 그 소식을 보는데 참 이렇게 뭐 웃기다고 해야 되나? 뭐 하는 짓인가? 진짜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건가? 진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다 그 자리 붙잡고 있으면서 정작 열심히 일을 해도 될까 말까 한 사람들만 지금 다 쳐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저런 집구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설선수범, 리더십 이런 건 있잖아요. 아 그때 내 잘못이다라고 물러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런 자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하고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핵심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볼드모트 같은 거잖아요. 존재하지만 아무도 말을 못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이 최종적인 책임이고 김기현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걸 다들 알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뿐이잖아요.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용산이 무서워서. 예. 문제는 이런 거죠. 김기현을 물러나게 하고 싶어도 윤석열 입장에서 김기현만한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김기현만한 바지가 없는 거죠. 그렇지. 예, 예. 그러니까 내 말을 충실히 따라줄 한 중진급 바지가 김기현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유임시켰다는 게 정설입니다. 돌아볼 수 있지. 우리들 입장에서 그런 얘기 여러 번 했었거든요. 이게 비대위원회로 가면서 김기현을 뭐 좀 바지처럼 쓸 거다라는 이야기는 보궐선거 전부터 했던 이야기인데 막상 둘러보니까 그렇다고 마차 하나 야수를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거기다가 지금 국민의힘 그 중진들 중에 김기현만큼 잘 펄럭여주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 강서구청장 선거 유세 기간 동안 당구장에서 그 몸 뒤로 돌려가지고 치는 그 장면 보셨죠? 그렇게 안 돌려도 되는 위치에서 사진 찍으려고 큐대 등 뒤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막 몸 꼬아서 당구 치고 하잖아요.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중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기현 스타일이 옛날부터 그냥 간신배, 기회주의자, 분위기에 따라서는 구구 이런 포지션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유세 지원을 나가도 저 사람 누구지 하는 사람. 그러니까 셀럽이나 지명도 높은 정치인이 아닌데다가 아무래도 그렇게 좋아질 가능성이 없는 비호감 정치인.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런 기회로라도 윤석열이 김기현 대표 물러나시오라고 한마디 하고
뭔가 좀 혁명적인 뭔가가 돼야 되는데 김기현을 살려놨다는 것은 바뀔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이고. 아니 근데 그만두시오라는 말을 당연히 못하는 게 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할 때 강신업이나 나경원 나온다고 해도 대통령실에서 정리시키고 김기현을 확실하게 밀어준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이번에 김태우를 공천을 할 때도 당에서는 약간 미적미적했었는데 결정적으로 좀 당에서는 좀 거부하는 분위기가 더 셌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김기현이 그래도 뭐 김태우를 공천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갑자기 그러니까 김기현이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아 이게 대통령실의 뜻이구나. 그랬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푸시를 한 게 있어서 김기현을 맘대로 그렇게 자르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 보여요. 그 선거가 끝나고 윤석열하고 김기현하고 통화했겠죠. 했겠죠. 계속 하십시오.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과연 높임말을 썼을까요? 아, 야 그렇게 디테일하게 방송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네. 그 정도 개망난일까요? 네. 결국에 이견이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이견이 없었던 것 같고 그 전에 저 임명직 당직 저 총사태 있죠 지금. 이거 보면은 우리 저 진주의 박대출 정책위 의장 사태. 아니 깜짝 놀랐어요. 이철규 사퇴한 거. 그러니까 이철규가 윤핵관 호소인에서 사무총장이 되면서 윤핵관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철규를 사퇴를 시키더라고. 근데 저 그림에서 이철규만 쏙 빠지면 또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다음에 박성민, 배현진,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 유상범 수석 대변인, 강민국 수석 대변인. 쟤네들 수석 대변인 몇 명이냐? 그럼 수석이 아니지 놈들아. 수석은 원래 한 명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수석 대변인, 상임 대변인, 상근 대변인 뭐 여러 그 직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골 때리는 게 수석 대변인도 또 선임 대변인이라고 했어. 예. 어차피 이렇게 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임명직자들 8명이 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 누구 임명했는지는 이따가 제가 알려드리고 재밌는 게 실제로 홍준표 말이 맞습니다. 홍준표는 하루에 2번 맞는 시계 같은 거죠. 읽어봐요. 쟤들이 뭘 잘못하는지를 홍준표가 가르쳐줬잖아. 네, 홍준표의 페이스북입니다. 패전의 책임은 장수가 지는 것이다. 부하에게 책임을 묻고 꼬리 자르게 하는 짓은 장수가 해선 안 될 일이다. 그 지도부로서는 총선 치르기 어렵다고 국민이 탄핵했는데 쇄신 대상이 쇄신의 주체가 될 자격이 있나? 모두 지도자답게 처신했으면 좋겠다. 그게 당과 나라를 위한 길이다. 당 밖으로 눈을 돌리면 용산에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공천하고 당을 이끌어가면서 총선을 치를 훌륭한 분들이 있다. 지금 지도부는 태생의 한계 때문에 총선 앞두고 또 도장 들고 나르셔야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정권과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총선이다. 모두 심각하고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파천황의 변화 없이는 총선이 어려울 것이다. 말하자면요. 말기 암 판정을 받았어요. 국민의힘이. 네. 근데 이게 약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처방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 도장 들고 나르샤 하는 거 있죠. 그거는 김무성 정도 되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용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지. 김기현은 저 도장 들고 나르샤도 못해요. 결국에는 끝까지 옆에서 펄럭이면서 찍어 달라는 대로 다 찍어주겠죠. 홍준표도 가만히 있을 사람 아니고요. 이제 이게 이런 게 있지. 김기현한테 징계당한 사람이잖아. 다음권 정지. 자기 가방 못지 하던 사람한테. 그러니까 가방 못지 하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음껏 지를 수 있는 거예요. 세날도 그 비슷할 수 있거든요. 진짜 내가 찌질한 걸 많이 본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나를 깐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까야지. 그냥 무시하지.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홍준표가 연일 이제 지금 이걸 때리고 있는데 책임져야 할 사람이 물러나지 않고 혼자 남아서 수습했다고 웃기는 것이 오히려 논센스다. 이건 정말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김기현을 위한 국민의힘이 아니잖아요. 물론 여기에 가장 정점에는 윤석열이 있는 거 맞습니다. 윤석열 뜻인 거예요, 그냥. 윤석열이 오케이, 괜찮아, 계속해. 약물로 치료할 수 있어. 뭐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나는 이러고 보고 되게 만세를 불렀어. 아, 쟤네들 이제 망해가는구나. 뭔가 이렇게 위기가 왔어요. 말기 암이 왔으면 뭐 절제술을 받든 뭘 하든 뭔가 어마어마한 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결국 죽겠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최소한 그 골문 부분은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노력은 해야 되는데 굶은 것도 아끼면은 살될 거라고 지금 계속 덮어두고 있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결국 보궐선거가 17, 18% 차이가 났다는 거에 대한 그것도 윤석열 팔이 엄청 해가지고 윤석열이 거기 부정하지 않았으니 맞는 말이잖아. 김태우는 한 라인 있고 재개발 아파트 엄청 지어주겠다라고 네. 그런 짓을 8일 했음에도 불구하고 17% 넘는 차이로 졌다라고 하는 건 수도권에 어마어마한 빨간불이 켜졌는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현이는 자기 자리를 지켜보기 위해서 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 돌려서 이제 나를 좀 물러나지 않게 해줘. 이런 짓거리 하고 있으면 처방이 되냐고요. 불가능한 거지. 그런 전화를 돌릴 수 있었던 것도 대통령실에서 오케이 했으니까 돌렸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여당 패널들 나와가지고 아니다 강서구 여기는 전통적으로 야당이 강세한 지역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면 김태우는 당선 어떻게 됐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 김성태가 그 연속 삼선했었는데 그건 네. 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실제로 최재형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 결과는 가장 분명한 국민의 목소리다. 여론조사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고요. 임명직 당직자 사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국민이 내린 사약을 영양제나 피로회복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죽어야 삽니다. 저는 저 최재형이 저렇게 옳은 소리 하니까 또 낯설더라고요. 아이고 왜 저러나 싶었고. 자기를 임명해준 대통령 등에 칼 꽂은 놈들은 난 사람으로 안 봅니다만 이제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거고 용산에서 윤석열이 김기현을 오케이 했다고 하니까 4시간 넘는 비상총회에서 물러나란 말은 참 못했지만 뭐 그 나왔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어마어마하게 부를 끓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문제는요. 얘네들이 이런 거잖아요. 다 물러나게 한 이유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왔던 이야기지만 당대표 울산, 사무총장 강원도, 정책위의장 경남 진주. 그렇다 보니까 수도권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보도가 어떻게 나왔냐면 당직자 일괄 사퇴하고 수도권 임명할 것까지 나왔어. 근데 수도권에 임명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자, 뭐 그렇게 띄워놨어. 수도권 임명할 거라고. 그러니까 수도권 민심에 대해서 정말 감이 없었다고 확실하게 보였던 게 저 강서구청장 선거 유세하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그 김기현 당대표가 지시한 것 중에 하나가 전국의 모든 그 지역 당협위원장들한테 3번 이상 올라와서 인증샷 남기고 가라. 이걸 지시를 했다고 하잖아요. 영수증 제출해. 그러니까 강서구 전체가 국민의힘 사람들로 굉장히 붐볐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 국민들이 봤을 때는 불쾌한 거죠. 사실 이번에 김태우는 그러니까 선거 전략 자체가 그 사죄하는 퍼포먼스로 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서 몇 명 수행을 한 2-3명 같이 다니면서 욕 다 받아주고 저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못한 일을 마저 하겠습니다.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뭔가 잔치난 것처럼 그러니까 전국의 국민의당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뭘 잘했다고 뽑아달라고 막 꼽수하니까 40억 애교를 봐달라고 하고 네, 안 이러니까 보기 싫었던 거죠. 화가 나는 거죠. 김태우 후보를 찍어주세요. 뭐 이게 아니고 김태우 후보를 찍어 주입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지역에 가면은 이상하지 뭔가가. 근데 처음에 이제 거론됐던 게 이제 선거 시즌이니까 사무총장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물러났잖아요. 우리 윤핵관 호소이님께서. 그런데 처음에 거론된 사람은 김도읍이야. 김도읍. 부산 북강서을. 네. 일명 벼멸구라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김도읍이 수도권인가 봐요. 성일정도 있었어. 여기는 충남 서산 태안. 네. 그 김도읍이 부산에 지역구가 있으니까 뭐 수학적 개념으로 반올림하면 수도권이라고 볼 수도 있죠. 제2의 수도라고 하니까. 야야 강서다야 강서. 썩 빼면은 부산 강서. 근데 실제로는 임명이 어떻게 됐냐면 그 사무총장의 이만희 그 이름도 동명이인이신 이만희. 신천지. 근데 이 사람 재선인데요. 경북 영천시 청도군이에요. 영천 청도. 그 이만희가 그 경찰 출신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죠. 오늘 새날
정치 1번가에 나왔던 이용수 위원장이 바로 그 지역이에요. 아.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수도권을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시킬 사람이 없고 그렇다고 비현역을 시키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재선에 TK 인사를 지금 그 사무총장이 임명했고요.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지명직 최고위원회 김혜지 그 시각장애인 국회의원 있잖아요. 임명했고요. 재밌는 게 여의도 연구원장의 김성원 기억하시죠? 동작을 홍수 났을 때 이거 피라도 와줘야 그림 잘 나온다고 했던 바로 그 인간. 예. 징계까지 받았는데 예, 결국에는 여의도 연구원장이 됐어. 잣됐다 아주 이거. 연구 잘 하겠네요. 예. 그리고 수석 대변인의 박정아, 강원 원주가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여기 저 김성원은 수도권이라고 하기도 좀 껄쩍지근한 동두천시 연천군이거든. 동두천 연천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 진짜 없었던 겁니다. 저는 이번 그 당직자 임명한 그 내용 중에 그러니까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김혜지 의원을 지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잔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최고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도 굉장히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리스크를 최대한 제거하고 싶다는 그 욕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김혜지 의원에 대해서 시각장애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김혜지 의원이 의정 활동을 잘 하도록 국민의힘이 전폭적으로 보조하고 지원하고 협조했다면 야 김혜지 의원을 통해서 새로운 목소리를 내려나 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동안 거의 방치하다시피 맞아. 내버려뒀다가 갑자기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오니까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냥 맞아요. 세워놓는다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드는 거예요. 거수기 느낌. 이게 이미지만 갖다 쓰는 거죠. 예. 우리는 이렇게 약자를 위한 정당이야.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네. 예. 정답이네. 근데 이제 김기현이 총선에서 패배하면 그때 정계 은퇴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원래 에이, 저거 지금 의원들 앞에서 한 말은 믿으면 안 되죠. 아니 근데 원래는 지금 해도 여당 대표로서 총선 패배, 그러니까 미니 총선에 대한 패배에 저 정도급의 말이 나왔어야 됐는데 지금 좀 약간 다음번으로 미룬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드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도 총선 패배하면은 정계 은퇴하겠다. 만약에 저게 진심이라면 기자회견 해야 돼요. 그래서 국민 앞에 딱 서서 정확하게 약속을 해야지. 지들끼리 모여 있을 때 의원총회에서 내가 이번에 총선 지면 책임질게요. 그걸 어떻게 믿으란 말이에요. 그걸. 쟤네들 특성이죠. 아니, 그러면 저 총선에서 자기가 김기현은 공천받고 당선되면 그건 사퇴할 거야? 패배 아니라고 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당선되면은 내 임기는 태우고 은퇴하겠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분명히 봐봐요. 총선 패배하고 난 뒤에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졌지만 선지해놨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뭐, 당은 졌지만 나는 당선됐으니 어쩔 수 없다. 자꾸 이렇게 지금 되겠죠. 국민의힘에서도 전투에선 졌지만 전쟁에선 이길 것이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무슨 개소리냐 이런 반응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특히 지금 사무총장이 이완희를 넣은 것에 대해서는 이게 대통령실의 뜻이 아니라 김기현의 뜻일 것이다라는 해석들이 많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의 의지로 김태호를 보냈기 때문에 김기현한테도 뭔가 마이너스 됐던 부분을 그래 그럼 이번에는 네가 사무총장의 권한을 주겠다라고 한 거 아니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생겨요. 예를 들면 대통령 무슨 정무특보 이래가지고 이제 용산의 뜻을 계속 전달하는 인간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공천을 윤석열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이만희가 윤석열 직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루트가 있다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요. 비공식적으로 이용이 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저 비상총회에서 이용이 제일 먼저 발언을 해요. 네. 윤석열 수행실장 출신.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분열될 때가 아니고 원팀으로 가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다가 딱 내려온 거지.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이는 울산의 매치니코프 생명 연장의 꿈. 아니 왜? 뭐 그렇게 웃게 이게? 아, 메치니코프는 좀 그래도 시큼하고 맛있잖아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웃을 수 있는. 아, 나 정말. 그리고 어쨌건 저는 이렇게 봐요. 결국 김기현 탓은 아니잖아요. 윤석열 그렇죠. 탓이지. 그렇죠. 바지가 해봤자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 역할을. 아이고. 결국 윤석열이 질떠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 되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라니까요. 대통령이 된 뒤에 정말 문재인 정부 때 좋았던 거 그대로 이렇게 이어받고 그리고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이 시대적 아젠다를 끌고 가고 당은 당대로 알아서 하게끔 내버려 뒀어야 되는데 소위 그립감이라고 하는 꽉 쥐고 절대 안 놓으려고 하고 안 놓는 이유
김기현을 당대표 만든 이유는 겁나서. 어떤 극한 상황에 가면 탄핵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게 의석수가 워낙에 작은 쪽에 속해서 예, 100석 조금 예, 넘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그렇다 보니까 지 마음대로 범죄자를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온 지 3개월 만에 사면에 주고 나서 공천까지 하는 이 무도함을 꼭 심판받은 건데, 결국에는 윤석열을 지금 물러나라고 할 수는 없는 거라서 우리가 탄핵시키면 몰라도 김기현이라도 책임을 졌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런 게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재밌는 건 팝콘각은 역시 이준석과 안철수의 싸움인 거죠. 사실 내가 듣기로는 안철수가 비대위원장을 그렇게 간절히 원했다고 하더라고. 그걸 한번 해보고 싶었나 봐요. 어. 당대표도 해봤는데 비대위원장은 아직 못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이야기는 그렇잖아. 음. 수도권 사람들을 전면 배치하고 수도권의 민심을 아는 당대표급 비대위원장이 왔으면 좋겠다니까. 수도권 난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관심을 받으려고, 낙점을 받으려고 윤석열이 제일 싫어하는 애를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야, 내무총질한 이준석이 때문에 우리 당이 진 거야라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처음에 안철수가 이준석 제명 요청 서명 운동을 돌입했잖아요. 이거 얼마나 찌질해. 근데 그 강서구청장 선거 방해한 건 안철수도 한몫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빠졌기 때문에. 네. 자꾸 자빠져가지고 사람들 많이 그 웃음 줬잖아요. 아니, 저거는 그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이준석만 했습니까? 정상인들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지. 근데 이제 타겟을 이준석 삼아가지고 이준석 악마화하면 내가 더 주목받을 거야, 이렇게 된 건데, 오늘도 보니까 서로 저러고 있어요, 지금. 막 울고.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울어? 나는 아유, 울리는 사람 제일 그러니까 싫어해. 나 그러니까 이준석 씨한테 좀 너무 웃어서 미안하긴 한데, 그 눈물 흘리는 사람 보고 좀 웃으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좀 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과했지.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했던 말 다 고구절들이 다 맞는 말만 하더라고요. 야, 진짜 저 사람 똑똑하구나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근데 그동안에 이준석이 보여줬던 그 정치적 태도하고 오늘의 눈물이 안 어울린단 말이에요. 아, 그리고 너무 작정하고 울려고 나왔구나라고 하는 게 너무 티가 났잖아. 이제는 마삼 중에서 마삼집이 되면서. 마삼즙. 근데 남자가 저렇게 휴지까지 뭔가 건강에 좋을 것 같아, 마삼즙. 저온으로 추출했나? 근데 저게 휴지까지 갖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중에는 이준석이 약간 퍼포먼스 같긴 한데 양복 소매로 눈물을 땄거든요. 저는 그런 거를 되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휴지가 있는데 굳이 양복으로 눈물을 닦는 게 이게 흡수도 잘 안 되는데 네. 저게 카메라를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 하는 퍼포먼스 같이 그러니까 보이더라고요. 이게 아까 야수님도 얘기를 했지만 저 자리에서 울어버리면 안 되죠. 뭔가 울어버리면 쉽게 표현하면 불쌍한 척하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진짜 리더가 되고 싶으면 저기서 절대 눈물 보이면 안 되죠. 저는 눈물 흘리는 사람을 세상에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타이밍에 한번 울먹하고 넘어가야지. 진짜 울어버리면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아니, 그것도 저 우는 게 본인의 뭐 억울한 사정. 나는 안 했는데 이것도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박정훈 대령이 자기하고 평소 친분이 있어가지고 엄청 존경하는 선배였다. 뭐 이런 관계라도 있으면 아, 그래 눈물 흘릴만 하구나 하겠는데, 그동안 뭐 12구 참사에 대해서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던 사람이 뜬금없이 그 박정훈 대령 이야기하면서 왜 눈물을 흘립니까?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저 전선을 확실히 합시다. 이준석 울만해. 그러니까 상황이 쫄리겠죠. 그렇잖아. 쫄리겠죠. 쫄리겠죠. 쫄린 측면으로 보면은 쫄려서 눈물을 흘릴만 한데, 근데 입으로 뱉은 말하고 눈물의 의미하고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아, 근데 우리는 지금 이준석하고 우리가 생각이 똑같았기 때문에 저 보선 때는요. 이준석 편 들어줍시다. 아니, 이준석 편 들죠. 그러니까 이준석 하는 말이 구구절절이 다 맞았다. 맞았지. 다 맞는 말만 하더라. 그 운 것만 빼면 예. 지금 사실 울 필요는 없었거든. 근데 진짜 찌질한 건 안철수죠. 야, 그러니까 안철수라는 사람한테 우리가 나는 뭐 기대한 적도 없었긴 합니다만, 안철수라는 사람의 캐릭터는 저런 데서 뭔가 좀 정치적 입지를 노리고 분당에서 공천받고 싶어서 자기한테 시선을 계속 모아두잖아요. 그러면 이제 김은혜한테 그 자리 안 뺏기고 싶어서.
이준석을 타겟 삼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한테 제명 요청 서명 운동 받은 것도 나 오늘 1만 6천 개 받았어요 막 이러는데 아니 비대위원장 하고 싶다면서 1만 6천 개 받았다고 지금 신나가지고 그거 흔들 때가 아니라는 거죠. 아이고 참 진짜 어제건 저 당 재밌네요. 이게 민주당이라고 한번 생각해봐봐. 쟤네들은 원래 그런 애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민주당이라고 생각해봐요. 당 아사리판 나버린 거죠. 뭐 진짜. 야, 근데 다행인 건 민주당에는 이준석 그 중량감을 가진 청년 정치인이 없다는 거. 다행입니다. 그게 다행인 건지 아쉬운 건지 좀 마음은 복잡하지만. 아이가 드신 분들은 좀 있죠. 예. 중량감으로 치면은 엄청 무거운 인간들 많죠. 어. 하지만 이제 이준석만큼 젊은 사람들 중에 중량감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저는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홍준표만 그나마 정상, 이준석은 그나마 무서운 놈. 나머지는 다 이상해요. 지금 보면은. 근데 그게 뭐 때문에, 누구 때문이다? 윤석열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하향 평준화돼 있죠. 저거 정신 못 차릴 거고요. 이런 게 있어요. 선거가 참패로 끝났어요. 윤석열이 눌러요. 이거 별거 아니야. 김기현 그냥 네가 계속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심은 거기에 더 분노합니다. 선거가 딱 끝나면 있잖아요. 뭐 민주총선이라고는 했지만 저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 머릿속으로 이거 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지나지 않아 의미 두지 마 하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 반대로 물어볼게요. 강서구만 그런 민심이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네. 내가 말씀드렸지 그 정도 분위기가 총선이라면요 강남도 위험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근데 그 심각성을 국민이 시그널을 줬는데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봉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엔 망하는 거죠. 그게 국민의힘의 현재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명한다는 사람들 족족 진짜 수도권 임명하고 싶으나 수도권에 사람이 없는 그게 총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총선에 출마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로 사람이 없어서 이번에 그런 얘기 나왔잖아. 그 천하람인가? 공천 받기는 쉬워졌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간판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수도권에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네. 딱 간을 봤더니 아 이거 내가 이번에 선거 나가면 잣되겠네. 그러면 당선 가능한 지역구만 우르르 몰리는 상황. 나머지는 지역위원장을 목표로 뛰는 사람. 근데 윤석열 입장에서 수도권에 사람이 없다고는 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러니까 김기현처럼 발찌를 펄럭이면서 시키는 대로 다 해줄 만한 수도권 인사가 없었던 거죠. 진짜 비대위원장, 비상대책위원장 자격만 갖고 따지면 할 사람 많죠. 왜 없습니까? 이게 그 유승민이 지역이 뭐 대구라고는 하지만 유승민만큼 대구 지역구 가진 사람들 중에 수도권 민심 잘 알고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 유승민을 시켜도 되고 이현주를 시켜도 되고 왜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이 보기엔 거기는 사람이 아니거든. 아, 몰랐어? 예. 사람으로 안 보는데. 제가 착각했네요.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